이번에 인사청문회는 준비 기간이 이례적으로 대단히 짧습니다. 그 이유는요. 후보자님께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서면 답변을 그만큼 성실히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.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요.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 및 답변 과정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저희 방에서 확인한 결과 후보자 자동차가 지방세 체납, 주정차 위반으로 3차례 압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림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시고요. 네, 우선 첫째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다. 아마도 정기검사 등에 불응해서 그랬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정차 위반으로 무려 11년 동안이나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아서 이 EF 소나타 차량이 압류가 됐었습니다. 압류된 기간도 거의 1년에 가깝고요. 그리고 또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됐습니다.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는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게 되거든요. 후보자께서는 혹시 인사청문 준비팀이 답변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? 제가 그 서면 질의 답변을 할 때 그 부분을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변을 하게 돼서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. 예.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된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정확지 않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3건의 어떤 그 사안을 보면요. 후보자께서는 행정처분을 받으셨어요.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. 그런데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요. 지금 후보자께서 담당하셨던 그 사건 가운데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. 그러니까 후보자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압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2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20만 원과 벌금 10만 원 이렇게 선고를 하셨거든요. 국민들 보시기에 이런 것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진 않을지 좀 우려스럽고요. 또 하나는 현 정부 들어서 현 정부의 정부 여당 공직자에 대해서 많은 국민분들이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. 이 부분과도 관련해서 후보자도 비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언론에 보도가 난 뒤에 이 3건의 압류건에 대해서 한번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. 자동차 검사 부분은 97년도에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. 그 경우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14일 정도 정기검사를 늦게 했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과태료 내용을 제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 후보자께서는 이른바 맞벌이, 네, 맞벌이시고요.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, 부부 법관으로.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시 여쭙고 싶은 거는 이 후보자께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는데 판결을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안인데 벌금형을 선고하셨단 말이에요. 저게 같은 사안인지 아니면 여러 차례 반복돼서 저런 처벌을 받았는지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네, 후보자께서는 14일 동안 정기검사 늦었고요. 네. 이 2가지 사안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5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통상은 죄송합니다.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, 통상은 과태료로 다 한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. 그 구청 직원 이야기로는 보통 2만 원에서 몇만 원 정도 이런 처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. 아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처분을 받았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 사건은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 사건 제가 처한 입장하고 좀 다른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예, 확인해서 그러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후보자께서 과거에 하셨던 재판을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.
그 후보자께서 법관 재직 시절에 2차례에 걸쳐서 병역과 관련한 재판을 하셨더군요. 네, 두 사건은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. 네, 그림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시고요. 공익근무 요원이 무단으로 결근해서 복무를 이탈한 사건이었습니다. 네, 두 사건. 하나는 2006년 2006년 5월에 선고를 하셨습니다. 네, 하나는 공익근무요원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을 했고요. 마찬가지로 또 한 사건도 8일 이상 무단 결근입니다. 그렇다면 이 단기사병, 이런 공익근무요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결근은 현역병으로 본다면 이게 휴가가 끝내도 복귀하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른바 군무 이탈이라고 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후보자께서는 이 복무 이탈, 탈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해오셨다.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? 제 기억으로는 그 공익근무요원들의 경우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서 그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거로 이걸 위반한 내용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공익근무요원과 현역 사병의 경우에는 근무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? 다시 말해서 공익근무요원은 무단으로 결근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? 네. 그러면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귀대 날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? 그것은 아닐 것인데요. 아닙니다. 네, 그것은 아니라면 자,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. 열흘간의 휴가를 냈는데 열흘간을 연장하고 복귀일에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이 경우는 탈영입니까 아닙니까? 공익근무요원입니까? 그러니까 열흘 동안 휴가를 내고 또 열흘 연장하고 어찌됐든 복귀일에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이 경우 탈영입니까 아닙니까? 제가 그와 관련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따로 좀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한 후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, 1분만 더 주시죠. 자,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요. 복무일에 귀대하지 않은 것 이것 자체를 탈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모르시는 겁니까? 아니면은 단기 사병과 현역 사병의 근무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? 뭐 분리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보고 정리해.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요? 아니요, 분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같이 부분은 보셔야 된다는 거죠? 저 나름대로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아직 구체적으로. 후보자님, 이 자리는 후보자님의 소신을 따지는 자리입니다.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. 우리 분이 56만 명입니다. 56만 명이 준 대법관 후보자의 발언을 공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공무 날짜에 기대하지 않은 것 탈영입니까 아닙니까?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탈영입니까 아닙니까? 법률적 지식, 양심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. 공무일에 기대를 하지 않은 거요. 네. 그렇다면 뭐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이니까 탈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. 네, 상식적으로는 그렇다면 탈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사안은 추미애 장관 후보자 아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성원 의원.